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점점 더 꽃망울이 커져가는 오늘 3월 14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 그리고 전술과 실천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버그를 유도했죠. 구글과 인공지능팀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세돌은 인공지능과 대결한 존 코너가 아니라 유리 가가린이고 닐 암스트롱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세돌은 미지의 세계를 앞당겼습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이미 1995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파고 같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라 예언한 바가 있죠. 미래학자 하라리도 역시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는 끝났다고 예언합니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세상에 도래할 것이란 주장이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는 사회가 로봇에 대한 인간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지옥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선물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프킨은 후기 시장 시대를 역설하면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익을 피해자들과 공정하게 배분하자고 제안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생산성에만 기초하지 않은 사회적 경제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꿈같이 들리시죠? 미국 알래스카에서는요, 이미 72년서부터 기본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나날이 수당이 늘어서 2008년 배당금 3,300달러쯤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26% 증가했는데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12%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유한 가구 20% 평균 소득은 7% 증가,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무려 28%나 증가했답니다. 바로 기본소득 혹은 기본수당이 가져다줄 힘에 대해서 입증한 자료들입니다. 이제 사전적 의미의 노동을 로봇에게 넘겨주고 사랑과 배려, 진정한 연대와 봉사와 같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봉사해서 소득까지 올리는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5법을 말하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으로 IT 산업 죽이면서 AI 센터 짓자고 하네요. 이건 개꿈 아닐까요? 전 진짜 꿈다운 꿈, 인간의 꿈을 꾸겠습니다. 아바의 노래입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의 김성수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따가 문화와 음모 시간에 황진미 평론가하고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태양의 후예 너무 좋아하시죠? 송중기 아리에 빠져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뭐 중국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20억의 이 드라마 팔렸다네요. 어느 정도의 신드롬인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이 드라마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 종방되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두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 비슷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 드라마들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가산책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공천 파동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방에서. 공천 파동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브리핑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김일아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아침부터 실수를 막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발음이 꼬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첫, 뉴스가 당연히 지금 공천 파동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친노 좌장 6선 의원 이해찬 의원 날렸죠. 또 5선의 이미경, 사실은 이분은 여성운동에 그냥 살아있는 그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도 날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진영 좌장격인 6선의 이해찬 의원이 오늘 공천 배제됐습니다. 정세균계인 5선의 이미경 의원과 최근 탈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돕고 있는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서울지역 초선 정호준 의원도 탈락됐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현역 의원 3인의 탈락을 골자로 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노 핵심인 전해철,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서른 의원은 해당 지역구가 경선 지역에 포함되면서 일단 구제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영입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최재성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더민주는 이 밖에 국민의당 김한길 전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의 전해숙,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의 조상기 후보를 각각 공천하는 등 원외 단수 공천 지역 10곳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이 공천을 놓고 사실상 종편이 공천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종편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을 잘라내는 게 어떻게 야당의 공천 원칙이 될 수 있겠느냐. 프레임에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해찬 의원도 안 나간다 그러고요. 불출마 안 한다고 했죠. 뭐 끝까지 가보겠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이따가 정가산책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요. 자, 여당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뭐 탈당하겠다, 뭐 혹은 불복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죠. 과연 유승민 의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윤상현 의원 얼마 전에 있었던 설화의 주인공인데요. 윤상현 의원도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심사가 5차례의 발표를 거치면서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6개는 경선, 92개는 단수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전체의 17.8%인 45개 지역구만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론조사 경선 결과가 나온 20개 중에서 18개는 1위 득표자의 공천이 확정됐고 2개는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결과가 발표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태껏 발표된 결과만 놓고 보면 충격이나 감동이 야당에 견줘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선의 이해찬, 5선의 문희상, 이미경 등 주류 중진 의원을 대거 컷오프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컷오프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모두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이들은 사실상 경선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에 의하면 경선으로 현역 의원이 살아남는 비율이 90%래요. 이런 경선을 못하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경선에서 현역 떨어지는 장면은 거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선에서 현역이 떨어지는 극적인 장면도 웬만해선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현역에 유리할 뿐더러 선거구 획정도 늦어진 탓입니다. 공관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막판 이변을 연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어떤 이변을 연출할까요?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연출되는 의변에 감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희생되면은 나쁠 건 없어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일 4.13 총선 사전투표 첫 모의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4.13 총선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모의시험에는 사전투표소 관리관과 사전투표 장비 담당 사무원 등 7천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선거 전용 통신망의 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통합선거인 명보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용지 발급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전이 발생할 경우 무정전 전원 장치를 이용한 투표 관리와 사전투표소 전용 통신망 장애 시 보조 통신망으로의 전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체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어 오는 29일에서 30일 2차 모의시험에는 12,159대의 사전투표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30일에는 구시군위원회에서 1개씩 지정한 전국 252개 사전투표소에서 희망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개시일인 내달 7일에는 정당 및 후보자 측 투표 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고 선관위는 안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가 아주 심상치 않은 뉴스입니다, 사실은. 더민주가 테러범이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증거 문건을 갖다 냈어요. 그런데 그 문건에 테러라고 하는 말이 막 쓰여진 겁니다. 민주당이 벌인 테러, 민주당이 벌인 테러 후에 병원 진료, 이런 식의 문건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테러라고 지정을 해서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그 댓글 사건 때 있었던 그런 다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딪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테러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게 우리가 참 걱정하고 있는 거죠.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국회를 통과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테러 행위자로 지목한 문건이 제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7부에 테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문건이 지난 7일 제출됐습니다. 박모 씨라는 사람이 민주당이 벌인 테러의 경과와 민주당이 벌인 테러 후 1년간의 병원 진료 등 2건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박 씨의 신원과 제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민주를 테러 행위자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는 문건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더민주 김현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정치 댓글 작성 의혹을 받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감금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며 더민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금이 아니라 셀프 잠금이었죠. 자기가 문 잠그고 안에 있는 자료들도 주지도 않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도 감금이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박 씨가 얘기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최근 박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언급한 민주당이 벌인 테러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테러 후 1년간 병원 진료 제출이라는 제목을 보면 박 씨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테러라고 주장하는 것은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게 테러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병원에서 좀 그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금 롯데, SK 이어서 이마트도 추가 고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 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책임을 묻기 위해 롯데마트와 SK케미칼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전현직 임원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50명을 살인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7년부터 16년간 판매된 이마트의 PB 상품 E+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3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0명이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이마트는 지금까지 이런 반구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를 죽게 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천인공노할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생활용품으로 소비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신세계그룹 현직 임원 7명과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43명 등 총 5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내일 오전 11시 GS마트, 코스트코 등 다른 가습기 제조사를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그 옥땡뿐만의 일이 아니었군요. 옥땡, 피땡, 또 LG 어디였던가 뭐 그런 회사들이 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PB 상품들도 있었네요, 진짜. 참 답답한 일입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는 건 자기 팔자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 하시다가는 정말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갖다 스스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9월부터 그 교사한테 촌지 준 사람도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이 잦아지는 새학기를 맞아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할당해 학교 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졸업 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하거나 자율학습실 간식 제공을 위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적발하면 연루될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 행사에서 받는 3만 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은 액수가 10만 원 이상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촌지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촌지도 액수가 과하면 뇌물이다. 이게 확실하게 정착이 될 상황입니다. 3만 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사실은 그야말로 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투명한 그런 교육 현장들 만들기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일아 아나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